자, 인문예술 3번 코나투스. 일단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래서 코나투스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코나투스는 뭐라고?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다.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엄청난 개념이네요.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코나투스를 너무 밝히고 싶었나 봐.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자, 여러 철학자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 글이 이어나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 여러 철학자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게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여기에서 통시적이야. 통시적이 무슨? 통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이렇게 시간의 여러 흐름 속에서 나온 게 통시적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여러 세기를 걸쳐서 논의되고 있는 게 통시적인 관점. 공시적인 관점은 그 시대에만 떠오르는 이야기와 이슈를 얘기하는 거. 딱 그 시대에만 얘기하는 것은 공시적. 통시적은 지금 이 시대에 과거의 시대, 현재 시대, 미래의 시대 이런 걸 아울러서 생각하는 개념이 통시적이야. 좀 더 정확하게 통시적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어휘를 찾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었다 해서 통시적이라는 게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나오네. 아주 오래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는 코나투스를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정리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누구? 스토아 학파. 얘네들이 뭐라고 코나투스를 정리를 했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코나투스를 생명체가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자,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 그래서 자기 보존의 욕망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은 싫은 거야. 그것을 원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 코나투스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돼?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이다. 그런데 단 이것은 뭐를 원한다는 거야?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과 보존, 애착, 그리고 보존, 그리고 죽음으로써의 뭐라 했어? 멀어지기, 거부. 이건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거? 동물만.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후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후 누구?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고대 그리스 학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 누구? 스콜라 철학. 완전히 처음에도 눈치를 챘지만 이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천 년에 걸쳐서 정의되는 게 보여졌지. 그냥 무조건 통시적 관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관점이 여러 개 나오고 학파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개념만 잘 정리하면 끝나.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 동물뿐만 아니라 차이점이지.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그러니까 얘는 동물만 가지고 있다는데 차이점은 뭐야? 스콜라 철학은 모든 자연적 산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유기적 생명체. 이 유기적 생명체는 뭐에 대해서? 코나투스에 대해서. 그치? 코나투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자,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라고 표현했네. 그래서 중세 이후 또 시간이 바뀌었어요. 요렇게 왔고 다시 또 갔어요.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이것은 뭐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누구도까지 했어? 코나투스를 아까는 유기적 생명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모든 자연적 생물이 다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코나투스를 확대시키네. 누구도 무기물도 자기 뭐를 가지고 있대. 보존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자,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그전에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 그러니까 욕망이 무조건 배제돼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됐던 것이 그전의 종교란 말이야. 그러면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였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 말이 되게 중요하지. 또한 추구적이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범위도 넓고 굉장히 크게 봤네. 그치? 모든 게 다 허용해줬고 인간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자기를 보존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인간의 욕망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을 하려는 욕망인 코나투스는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코나투스에 대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생각해 온 개념이 나온 거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뭘로 갔어? 세 번째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뭐하고 뭐 동물하고 물맛뿐이 아니라 모든 자연 플러스 무기적 생명체.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르네상스까지는. 그럼 요렇게까지 정리한 게 1문단이야. 통시적 관점에. 그러면 이제 2문단에서는 자기 욕망 보존의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러면 앞에 통시적 관점이 여전히 이어져 오는 거네. 그런데 초점은 어디로 맞춘 거야? 근대의 철학자. 그런데 이 근대 철학자의 또 의의를 봐야 되겠지.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까지 이해해?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됐어. 그러니까 즉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이어받아. 공통점이지?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이어받았어요. 근데도.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고자 해서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을 하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에너지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 같은 경우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 하는 그런 데에도 코나투스가 있다. 코나투스는 뭐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개념을 보게 된 거네. 그래서 뭐 어떤 과학의 어떤 뭐 발전이나 뭐 그런 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러면 근대 철학자 중에 하나인 이제 누구?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는지를 또 정리해야겠지.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예는 외부의 힘이 어떻게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공이 날아가. 그러면 공이 날아가는 공의 관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그 자기 보존의 욕망이 코나투스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 코나투스를 뭘로 봤어? 생물학적 함수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어떤 물체의 상태라는 기술하는 그냥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뭐를 했어? 코나투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공이 관성의 법칙으로 보존의 법칙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라고 데카르트는 정의를 했대. 홉스도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홉스도라고 했으니까 홉스도 누구하고 비슷하겠어? 데카르트하고 비슷하게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얘기를 했는데,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집합. 그러니까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 그러니까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 등 인체가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 운동 역시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코나투스. 즉
홉스에 따르면 결론이네.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인 거고 인간이 자기 보존의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홉스가 추가한 것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네.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코나투스다. 그러니까 인간도 코나투스다.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코나투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철학자는 이제 누구? 스피노자. 그러면 2문단하고 3문단, 여기가 어떻게 보면 3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2문단하고 3문단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단인 거지. 근데 철학자들 중에 누구? 데카르트, 홉스, 그리고 스피노자. 이렇게 세 가지 2문단, 3문단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스피노자는 A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스피노자의 견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견해를 조금 더 천천히 눌러있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눌러있는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내신에 들어간다면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스피노자 입장에서. 그러면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지? 공통점.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다. 그러면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다. 이거는 코나투스를 맞아. 그런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아니면 뭐래? 신 또는 양태래. 그러니까 실존하는 거는 신과 양태인데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뭐라고 그랬어? 종교에 말하는 인격적인 한 전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 그리고 무한한 거, 그리고 유일한 거.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이고 무한하고 유일한 거.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어떤 배경을 좀 봤을 때 얘가 유대인이었잖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였겠어? 인격적이나 정신적인 존재인데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그 현실이 사실이네요. 스피노자가. 그래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파문도 당하고 목숨을 연명하기가 막 힘들어서 도망쳐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걔를 나중에 너 왜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느냐라고 비웃었을 때 그래 내가 내일의 어떤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오늘의 할 일을 꿋꿋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학문에 대한 내가 추구하는 이 사과나무의 결실을 맺겠다. 라는 어떤 의지와 신념을 지키는 인물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태는 뭐냐? 신은 자연 그 자체를 말해줬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양태이며 자, 이게 신에 대한 개념이면 양태의 개념은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수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 양태이고 그러니까 즉 인간이나 사물을 다 양태라고 본 거지. 신은 유일하고 무한하고 끝없고 자연 그 자체인 거고 그 실체의 여러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이라는 욕망을 실존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은 신하고 양태는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그러니까 인간이나 모든 사물이 자신을 보존하는 성향이라고도 보았다. 그러면 이 코나투스하고 자연까지도 다 보고 모든 사물이라고 다 봤으니까 르네상스 철학자들하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대로 왔을 때까지도 중세의 르네상스하고도 같은 거예요. 무기물도 모든 존재도.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라고 또 새로운 얘기를 했네.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뭐를 의도한다. 그리고 의도한다는 것은 데카르트 얘기거지. 그리고 지향한다. 이건 아까 누가 말했지? 홉스가 말했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얘기를 갖다 또 하는 거야? 의도하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양태가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 자체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본질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본질을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물도 아까 그대로 얘기한 거지. 양태지. 같은 말 또 한 번 하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보인다고는 했지만 다 양태니까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했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정리한 거는 두 가지네요. 뭐라고 하는 거야? 유기체와 무기물의 양태는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사물의 본질 그 자체니까 지향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물, 무기물, 유기체 얘네들은 보존을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지향이나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면 다만 의지나 욕구 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만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다시 나눴어. 그러니까 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뭐하고 뭐를 나눴어? 유기체하고 모든 무기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를 또 다시 그치?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다르게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사물이면 인간의 코나투스를 B라고 한다면 다른 사물을 A 코나투스와 다르게 B는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의도적이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물인 A인 거지.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럼 나눴어. 그러면 나눠서 설명한 게 첫 번째 뭐라고? 의지. 그리고 욕구.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코나투스를 또 뭘로 나눴어? 의지와 욕구로 나눴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그리고 또 인간하고 다른 것이 또 뭐라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의 특성도 얘기해줘야 되고 인간의 특성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와 욕구를 두 가지를 가진다. 이렇게 좀 내용을 나누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적인 측면에만 표현되는 그러니까 의지는 그냥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표현된다는 거지. 그럼 욕구는 뭐야?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 욕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는 정신만 있는 거야. 욕구는 정신과 신체가 동시에 나타났어.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욕구가 결국 인간의 뭐야? 본질이다. 그러면 이 욕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대. 또한 그럼 욕구가 뭔지도 적어야 돼.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했다? 욕망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구와 욕망을 또다시 한번 정의를 했네. 욕구하고 여기서 욕망을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욕구와 욕망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자, 의식보다도 더 앞서 있는 거야. 말을 갖다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네.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욕구야. 반면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의식의 욕망인 거지.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욕망의 개념을 얘기해줬지. 특히나 유태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욕망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스피노자의 삶을 봤을 때 유대인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제적을 당했던 이유가 분명하네요. 인간의 욕망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뭐라고?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철학의 기초가 될 수는 있겠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욕망을 위해서 이게 공적인 어떤 대상까지도 전환이 되네요. 타인과의 무엇이 필요하다? 인간은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성과 어떤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어떤 철학의 어떤 토대가 되거나 기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고 변하지 않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는 모든 현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지.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개념도 따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정신과 육체에 변화를 주게 되고 스피노자는 이런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의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고 슬픔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렇게 감소시킬 때도 있는데 그러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코나투스가 증가를 될 수 있는 것으로 간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지향해야 돼? 기쁨을 지향해야 되고 타인과 함께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네.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대 철학의 어떤 기초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를 좀 같이 볼게.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나왔네.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코나투스에 대해서 그냥 딱 나왔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내용 설명했던 그대로잖아. 통시적인 관점에서 시간 흐름에 대해서 중심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건 뭐 그냥 1초 만에 풀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본문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풀리지. 자,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처음에 코나투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겠네요. 그쵸?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코나투스를 식물이 아닌 동물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 생각했다. 맞아요, 틀려요? 동물만 가지고 스토아 학파의 입장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코나투스를 가진 생명을 동물로 한정지었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보는 관점은 근대에도 이루어졌다. 이거 완전 맞는 말, 그치?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틀렸죠? 답은 몇 번? 3번. 나머지 맞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문제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지문에 말이 코나투스 이런 말을 써갖고 조금 어려운가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느낌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이번 수특의 특징이 문제가 더 너무 좀 단순해요. 근대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근대 철학자들이 기준인 거야. 그치? 그래서 데카르트는 물체가 관성에 의해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을 코나투스 때문이라고 보았다라고 맞는 말이죠. 현재 물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했고 그 자기 보존의 욕망은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입장을 잘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 모여서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홉스는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 코나투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에 모여서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할 수가 있지요.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자, 코나투스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지? 데카르트지. 그러니까 홉스가 아니고 데카르트인데 홉스인 척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스피노자의 입장, 스피노자는 신이 기존의 종교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코나투스가 사물의 본질 그 자체, 신에 대해 기존의 종교와 다른 거, 아까 자연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태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자연 그 자체. 그리고 신이 구체적인 양태로 나타난 모든 사물이 스스로를 보존하는 본질 그 자체라고 설명을 했지.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기존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 기존 견해는 그대로 견해는 그대로 갖고 있었었지. 그치? 그리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A는 누구의 입장이었지? 스피노자에 대한 입장이었죠. 그럼 스피노자에 대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내용을 이거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풀어도 되고 맞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 그러면 코나투스 다른 사물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까지는 맞지. 그러니까 맞는 말에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 다만 따라서 인간의 코나투스는 본능을 넘어서 의식에 따른 행동이었고 욕망은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완전히 누구의 입장이야?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다시 그러면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양태의 코나투스와 달리 의지와 욕구로 나뉘어지고 욕구는 의지와 결합해서 욕망이 된다 그랬고 욕구와 욕망은 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거라고 했지만 욕구는 그냥 본능이었어. 아이가 그냥 젖을 찾는 거, 그치? 욕망은 의식적인 행동이니까 인간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 의식에 따른 행동. 그러니까 단순한 욕구를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던 4번이 맞는 말인 거죠.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달리기 선수 스피노자의 관점. 자, 요거를 먼저 제시해 봐야 돼. 스피노자의 관점을 봐야 되고 보기를 이해해야 돼. 그럼 달리기 선수 갑은 대회 때마다 상위권으로 입상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적을 유지하는 욕망으로 연습을 했어. 근데 부진을 겪고 있었고 제대로 운동할 수 없었고 순위는 낮아졌어. 자, 그러다가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운동을 시작을 했고 유명한 코치를 찾아서 개선을 했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했었고 결과 어떻게 됐어? 행복한 결말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했을 때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재하며 갑이 달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도 이 관점은 이대로 볼 수 있죠. 유일한 실제는 신뿐이고 인간인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인 거잖아. 그지? 갑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가 결합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해줘야 된다.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욕구가 아닌 욕구와 의식이 결합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쵸? 갑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자, 실력은 성적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 것인 것 뿐인 거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갑은 욕구를 넘어서 의식과 결합을 한 거야. 그런데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은 3번. 갑이 슬럼프를 벗어나 좋은 성적을 위해 유명한 코치를 찾아간 것은 자, 지향하는 거, 좋은 쪽으로 지향하는 거 맞는 말이죠. 갑이 주변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타인과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코나투스는.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은 긍정적으로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단어의 의미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원래 뜻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간절히 바라다. 어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어휘 문제가 안 나와도 다른 지문을 가지고 어휘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휘는 다 체크를 해갖고 그 어휘의 뜻 같은 경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어휘가 뭐뭐가 나왔죠? 처음에 A라고 했던 거 원한다, 지향한다, 그치? 받아들인다, B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C는 뭐였지? 몇 번째 단락에 있어? 처음에 쓸 때 이제 얘를 좀 표시를 좀 해놓고 있는데 위에 C는 알기. 코나투스는 인간이 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D는 뭐지? 말하였고 앞선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 자, 그러면
간절히 바란다, 갈망한다라고 A와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면서에서 활용하면은 뭐 하는 거야? 내가 활용한다 이 말은 충분히 잘 이해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B는 뭐야? 수용하다가 조금 더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인지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해서 안다라는 의미이고요. 주장하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내세운다. 선행한다는 것은 뭔가 앞서거나 앞에 있는 것을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문 3번이 끝났습니다.